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요즘 나라 전체가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단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 또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조간신문을 비롯한 뉴스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는 편인데 워낙 하루하루 충격적인 뉴스들이 넘치다 보니까 이제 아예 내성이 생겨서 웬만한 소식에는 놀라지도 않게 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들이 뉴스의 본질은 교묘하게 뒤로 숨기면서 본질을 호도하는 행태들이 도를 넘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권에 따라 갈대처럼 춤을 추는 언론이야 그렇다 쳐도 그것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몇 가지 뉴스들을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국민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했던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 하에 국가가 나라를 수호하고 있는 군인들을 어떻게 예우하고 있나에 대한 실체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게 본질인데도 이를 문제 삼는 언론은 몇 보수 언론을 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의 자살은 앞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뒤로는 돈을 받았다라는 게 본질인데 그 본질은 서서히 묻혀지는 듯하고 또다시 자살을 미화하는 미개한 풍토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은수미 조폭 연루설은 여권발 대형 이슈인데다가 국민적 관심도가 큰 사안임에도 아직 사정당국이 수사를 하겠다는 소식은커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대로 된 입장 표명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 2-3주 전부터 이슈가 된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난데없는 계엄령 문건을 들고 나와서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시켜서 결국에는 기무사 해체, 그리고 더 나아가 한민구 국방장관,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등 당시 여권 내 핵심 인사들까지 칼을 들이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의 중심에 서 있는 군은 또 어떻습니까? 위엄있고 기계가 넘쳐야 할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국회에 출석해서 부하들로부터 하극상을 당하는 국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라도 벌어진다면 군의 명령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인 탈원전과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인해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과오를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 또는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 실정에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던 국민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듯합니다. 25일 데일리안이 아랫리서치에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의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 곡선을 그리면서 5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문재인에 대한 부정평가가 4.6%포인트 오른 36.5%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치인 듯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뤄볼 뉴스는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사실 진작에 이 뉴스를 다뤄볼 생각이었습니다만 청와대를 조금 더 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이 정권이 국군을 대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23일 해병대 마리논 헬기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 5명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해병대장으로 열렸습니다. 저도 이 연결식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연결식장 무대에 마련된 스크린으로 추모 영상이 상영이 되었는데 추모 영상 속에 아빠의 사진을 본 아이들이 반가움에 아빠를 외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아빠의 죽음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에 유족뿐만 아니라 영결식에 참석한 많은 장병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함의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치러진 영결식에 청와대 측에서 보낸 사람은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현종 비서관이 영결식장에 들어오려고 하자 유족들이 분노를 나타내며 이를 막아섰고 김 비서관은 결국 쫓겨났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사고가 난 이래 23일 열린 영결식 전까지 분향소에 문재인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조화만 보냈을 뿐 조문 인사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린 이유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족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이유는 사고 다음 날이었던 청와대의 브리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마리논 헬기의 원형인 수리온의 성능과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또 수리온 헬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3명을 당초 사고 규명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켰던 것도 유족들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자, 여기에 송영무 국방장관의 말실수는 유족들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송영무 장관은 유가족들께서 요구하는 만큼 의전이라든지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흡족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짜증이 나시고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같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에 유가족은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인 줄 아느냐며 분노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족들이 섭섭함을 느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인 브리핑 한 번 안 했습니다. 조문도 오지 않았습니다. 낚싯배가 뒤집혀도 대통령이 성명 내고 긴급 성명하는데 이 말은 유가족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국군의 안타까운 죽음에 홀대하는 문재인과 청와대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참다 못해 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직 장병들에 대한 영결식이 모두 끝난 23일 오후 청와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은 이 자리에서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라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사고 엿새 만에 나온 군 통수권자의 첫 육성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의 부인인 김정숙 씨가 지난 20일 영화 히스토리를 관람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SNS를 통해 김정숙 여사가 20일 직원들과 청와대 내에서 특별 상영된 히스토리를 관람했다고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씨가 영화를 관람한 20일은 국방부와 해병대, 유가족들 간 사고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순직한 장병들의 영결식이 미뤄지는 시기였습니다. 자, 숨진 박재호 상병의 고모인 박영미 씨는 영결식장에서 외국에선 한 명의 장병의 생명도 헛되이 다루지 않는다면서 5명이 숨졌는데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아내로서 김정숙 여사의 영화 관람이 과연 적절한 처신인지 의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의 죽음은 내 친구, 내 친지, 내 동료의 죽음인데 영결식이 끝나기도 전에 트위터에 영화 관람 소식을 알리는 것이 과연 순직한 장병들에 대한 진정한 예우인지 묻고 싶다며 분노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제 옆에 보시는 사진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현충일인 추모와 애도의 날을 맞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옆 무명용사의 묘에서 우산을 접고 폭우를 맞으며 숙연한 표정으로 헌화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사진인데, 모든 이들이 단잠에 빠져 있는 새벽 3시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경호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15명의 전사자를 맞이하기 위해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착륙해 있던 어느 공군 군용기 후방에 차를 멈췄습니다. 까만 정장에 까만 넥타이를 맨 오바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부동 자세를 취했고, 그 자리에 10분이 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군용기 뒤편 하부의 출구가 열리면서 성조기로 둘러싸인 관이 군인들에 의해 들려나왔고, 그 광경을 본 오바마 대통령은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에 아랑곳 없이 거수경례로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전사한 군인이 시신이 담긴 관에 예우를 표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정파를 떠나 산화한 군인에 대한 예우는 자당의 이익을 떠나 예의를 표하는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이 있게 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은 전사한 군인들의 시신을 절대 적지에 홀로 남겨두질 않는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아니 몇십 년이 흐르더라도 반드시 유해를 찾아 본국으로 송환을 해 가족이 있는 곳에 안장을 시켜줍니다. 그러한 미국 정부가 뒤에 있기에 해외에 파병이 된 군인들은 본인이 적지에서 적군의 총탄에 아스라이 사라진다 해도 남아있는 부인 그리고 자녀들을 나라에서 돌보아 주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란 나라는 어떻습니까? 6.25 전쟁 시 자신의 젊은 생명을 바친 학도병, 사랑하는 아내나 엄마를 뒤로 두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보잘것없는 소총 한 자루 들고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산화한 국군들, 그런 국군들의 유해가 아직도 그 어느 곳에 묻혀 있는데, 그 유해는 나 몰라라 하고 수학여행을 가다 일어난 해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다고 수천억 원의 혈세를 마냥 퍼주는 나라, 그 사고에 불순한 의도를 갖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정치인과 단체들. 뉴스를 마치면서 국군 5명이 군장비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나서 영결식을 치르는데도 듣도 보지도 못한 비서관 한 명 보내는 청와대, 그리고 눈치가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애도기간에 영부인이란 사람이 영화를 보고 그 사실을 뻔뻔히 SNS를 통해 공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불법 정치자금으로 자살한 한 정치인의 장례식장에는 유명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이 넘쳐나는데, 국군의 영결식장에는 여당 대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미개하기 그지없는 상황들. 무엇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몇 년째, 몇십 년째 표류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 김정일 대령, 고 노동환 중령, 고 김진아 상사, 고 김세영 중사, 고 박재호 병장, 그리고 그 유가족들께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함께 기원하고 또 기원하겠습니다.